정치를 처음에 시작하신 계기가 저희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얼굴이 몰라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지금 네. 세월호 때는 비슷하다, 정부 대응이. 네, 공무원들이 늘 하는 그런 행태를 막 보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복지부동,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그런 관측이 맞습니다. 제2에 붙인다고 해도 여당 의원들이 다 안 가버리면 뭐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겁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다 본 거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이 보기에 소통도 잘 못하고 계속 장관을 닥달하면서 계속 만나시고 계속 밥 먹고.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겸 홍보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수원 권선희 지역구시고요. 정미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사 자주 오십니까? 아닙니다. 자주 오시지는 않았고요. 네. 물론 자주 오세요. 지역의 신문사, 네, 그렇죠. 언론사는 갈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중앙에는 조금 홍보기획본부장이라도 이게 잘 안 되네요. 정치를 이제 재선 의원이신데요. 네. 검사를 한 8년 반 하시고 국회의원 예. 하시는데 검사하고 정치 중에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다 어려운데요. 다 어렵죠. 예, 다 어려운데. 어느 게 더 좋으십니까? 저는 지금 정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더 넓어요.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사로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웅덩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훨씬 편하네요. 정치를 처음에 시작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랑 산 딸의 그 입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소원이 뭐였냐면 판검사 되기를 원했어요. 판검사. 왜냐하면 아버지 생각에는 그래야 이 딸이 이 땅을 살면서 그동안 잘 살 거라고 생각하셨고 네. 누구도 못 건드리지 않냐 이렇게 아버지는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렸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사실 이 땅에 더 이상 욕망은 없어요. 저한테. 네. 제가 그 당시 생각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평생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사는 게. 뭐냐면 제가 여성가족부의 파견 검사를 나갔었는데요. 네. 거기서 책을 썼습니다. 여자 대통령 아닌 대통령을 꿈꿔라였는데 네.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강금실 전직 장관한테 제가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검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요. 근데 참여정부에서 그만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사표를 냈는데 문제는 저보다 더 멘붕인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그 협박을 당하고 있던 어떤 아주머니를 제가 좀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분의 남편의 친구의 친구가 한나라당 공천권 갖고 있는 실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찾아가서 이 여자를 국회의원을 시켜라. 그렇죠. 네. 네, 변호사 하면 안 된다, 이 여자를. 그렇게 시작하셨군요. 네. 실세가 누굽니까? 궁금하네. 아, 이거는 말씀 나중에 예. 말씀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수원에는 또 실세 정치인이 계셨어요. 그래서 수원 권선구에는 그분이 미는 사람이 이미 공천받기로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에서 저를 공천을 하려고 하니까 네. 경선 비슷하게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도의원을 3번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수원에서. 네. 당연히 그 사람이 이기잖아요. 근데 제가 여론조사 결과 그 남자를 이긴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운명적이에요. 뭐였냐면 공교롭게도 이미 예비 후보로 권선구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10명이었는데 그 10명 중에 여자가 1명 있었대요. 저 말고. 저는 아예 없었고. 근데 그 여자 이름이 저랑 같았어요. 정미경. 아니요. 이미경이었어요. 아, 이미경. 네. 미경. 네, 미경이요. 아. 근데 그분이 가장 열심히 명함을 다 돌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 명함 덕으로 그냥 그것까지 다 흡수하셨군요. 여론조사에서 제가 그냥 미경이라는 이름으로 돼버린 거예요. 네. 18대 국회의원 하시고 네. 19대 이제 공천 못 받으시고 배은희 돌아가셨죠. 네. 배은희 네. 전 의원이 공천 받아 출마하셨고 정미경 의원님은 이제 무소속 출마하셨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야당이 당선됐다가 그분이 네. 신장용 전 의원이죠. 네, 네. 그분이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네, 네. 작년 730 재보궐선거 예, 해서 이제 맞습니다. 다시 해서 19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그때 공천 왜 못 받으셨어요? 저도 잘 몰라요. 아마 개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당내 개파로 치면
지금 어떻게 저는 되시죠? 이제 제가 2008년도에 당선됐으니까요. 네네. 그때는 이제 친이계였잖아요. 친이계시군요. 네. 네. 총선 때는. 네. 근데 저는 참 재미있는 게 여기 들어와 보니까 네. 제가 친이계인지 친박인지 친정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은 모르시고. 정몽준 대표 시절에 제가 대변인을 할 때는 네네. 언론에서 저를 다 친정이라 그러고요. 친정. 예, 어떤 때는 뭐 친정. 범친이계라고 막 그러고요. 아무튼 친박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작년 네. 730 재보선 때는 공천 받으신 건 그때는 친박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절에. 그땐 경선하셨습니까? 네, 경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기신 거겠네요. 그 19대 때는 공천을 안 주면서도 경선의 기회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이번 이제 보궐선거 때는 그 경선의 기회를 주셨고,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이 그 새정치민주연합보다 공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4월 보궐선거 홍보기획본부장으로 뛰면서 보니까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그 경선했죠. 관악에 김희철 전 의원을 안 주시더라고요. 안 된 게 아니고 거기서 경선을 했죠. 네. 경선을 정태호 했죠. 위원장하고 경선을 해서 1% 경선을 해서 뭐 이제 차이로 정태호 씨가 아깝게 이긴 서로 겁니다. 서로 했는데.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그분이 워낙 표를 많이 득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 법조인들이 이제 정치를 하시면서 겪는 갈등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네. 지는 것보다는 그냥 원칙을 지키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도 아마 그냥 경선에 붙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무소속으로 수도권에서요. 제가 약 24%를 얻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24%를 얻고 보니까 뭘 느끼냐면 당선되는 줄 알았어요. 아, 왜냐하면 네. 바닥에 선거운동을 뛰다 보면요. 네, 네. 24%, 20% 정도 넘으면요. 아, 다 대단한 착각을 거죠. 해요. 그렇습니까? 진짜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김희철 전 의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 저처럼 그때 당시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나오셨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그러셨죠. 근데 27%인가 8% 하여튼 저보다 많이 더 얻었어요. 많이 얻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 적어도 고정 팬 자기가 있는 그 거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경선했을 때 졌다라는 거를 과연 본인이 그 지지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구심을 제가 갖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선거 결과도 네. 오신환 의원이 당선. 그러니까요. 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 새누리당이 잘해서 됐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당이 잘못했다. 예, 야당의 생각을 공천을 잘못했다 이 예, 말씀이에요. 예, 자, 예. 그 새누리당의 이제 홍보위원장 겸 네. 홍보기획본부장 이 중책을 네. 맡고 계신데요. 물론 검사를 하셨고 언론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홍보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냥 김무성 대표님께서 시키셨어요. 낙하산입니까 그럼? 아니, 어차피 당직은 어차피 뭐 당직은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제 낙하산. 홍보라는 당직이 네. 왠지 좀 이렇게 그게- 낯설어요. 예. 네, 정미경 의원님하고. 예, 근데 사실 저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안 낯설어요. 아, 홍보 왜냐하면 전문가입니까? 제가 이제 보궐선거 할 때 네. 저희 그 홍보 팜플렛 있잖아요. 네. 주민들한테 보내드리는 거. 거기에 큰 글자가 뭐였냐면 저예요 정미경입니다였어요. 예, 그게 한때 유명했죠. 그 예, 예. 굉장히 근데, 시스템 같은 예, 거. 그게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너무나 선풍적이었고, 너무나 가슴에 닿는 얘기였어요. 그걸 김무성 대표가 보시고, 아. 무릎을 치신 것 같아요. 네. 홍보 감각이 있구나 이렇게 네, 판단하시고 네, 네. 그랬다는 얘기죠. 예. 지금 홍보위원장으로서 지난번 4.29 재보선도 치르셨죠. 그때 네, 이제 네. 그 홍보 컨셉 김무성 대표 새준마. 새준마 네. 이게 지금 어떤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이디어 회의를 저희는 늘 해요. 아, 홍보국에서. 홍보국에서. 예, 예.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는 제가 책임자예요. 위원장님이 하시는 예, 제가 거군요. 하죠. 네. 제가 삼시세끼 예. 이 차승원 애청자라고 씨. 그래야 되나? 예, 네. 예, 예. 하여튼 열심히 보는 사람인데 네. 그 차승원, 차준마 일명. 네. 근데 그 유해진 씨하고 그 차승원 씨 예, 얘기가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해진 씨가 고기 못 잡아갖고 와도 뭐 조금 잡아갖고 와도 아무튼 차승원 씨는 뭔가 요리를 음식을 그럴싸하게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여당은 이래야 된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아유 상황을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맛있는 밥상을 차려서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저거는 우리가 컨셉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차준마랑 차준마를 그냥 세준마, 세준마로 새누리 아줌마로 받아들였군요. 받아들였죠, 제가. 네. 예. 뭐 김무성 대표가 막 두 번도 쓰고 막 그랬더니 인상적이에요. 예, 그게 예. 왜 그러냐면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덩치가 큰 남자예요. 네. 더군다나 경상도 남자예요. 되게 마초죠. 예, 그러니까 경상도 보통 남자들. 그렇게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그냥 앞치마 정도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두거는 안 쓰실 거라고.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말씀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현장에서 기자들 다 있는 데서 제가 그냥 두거는 씌우겠다고. 그러니까 안 쓰시겠다고 해도 강제로 씌우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공하셨군요. 성공했죠. 네. 홍보위원회에서 네.
따로 그 어떤 좀 외부인들도 있습니까? 우리 홍보위원회? 홍보위원회 외부위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회의는 그냥 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홍보국 회의. 예, 홍보국이요. 뭐 카피라이터라든가 그런 네. 광고 전문가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홍보위원회? 아닙니다. 다 당직자들. 당사들이니까 예, 지금 예. 새정치연합 보면은 외부인 그 광고 전문가를 지금 위원장으로 영입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했죠. 홍보위원장으로 해요. 네. 홍보위원장으로. 지금 홍보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네. 새누리당은 뭐 그런 외부인 인사는 안 합니까? 예전에 조동원 씨죠, 조동원 씨. 네네. 그 홍보위원- 뒤로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요. 예. 네. 이번에 당직 개편이 되면 이루어지죠. 박희 어떻게 씨-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지. 예, 예. 유임 가능성도 있나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대표님 대표는 말씀이니까. 예상되죠. 일단 일괄 사퇴를 뭐 하고 네. 일단은 그 새로운 사람이 올 때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당직 스탑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현안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아침에, 월요일 아침인데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네. 총리와 이제 뭐 상대를 하셨는데 거기서 보니까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지금 정미경 의원께서 이건 네. 세월호 때나 비슷하다 정부 대응이 네, 네. 뭐가 잘못한 겁니까 정부가? 우리가 이제 메르스도 보면 그냥 국민들 생각에는 그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그러니까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세련되게 잘 할 거라고 국민들이 그냥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그냥 막연하게.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거는 그 공무원들이 늘 하는 그런 행태를 막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동 대처가 늘 미흡하잖아요. 물론 변명은 뭐 메르스가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 그 오늘 제가 사실 말씀드린 건 뭐냐면 YTN에 나왔던 거였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어느 평택의 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검사해달라 그랬대요. 네. 그랬더니 하여튼 뭔가 이유를 대서 검사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족들이 난리를 치니까 재검사 요구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때 질병관리본부가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나중에 네가 책임져라 아니면 니네 병원이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재검사를 해줬거든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일이 벌어졌네. 그래서 제가 오늘 총리께 물어본 거예요. 뭐냐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자기가 그거를 안 됐을 때 이게 메르스가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지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달라. 응? 그러니까 혹시 복지부동 이게 항상 이 초동 대처를 막는 게 아니냐. 이게 오늘 제가 찝은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런 전염병 관련 전문 병원 설립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되면 국가가 좀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사실 처음부터 만약에 정부가 이게 그러니까 가정을 해봐서 제대로 했다면 평택의 병원 2개를 지정해서 그 2병원에서 메르스 전문 병원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 병원이 있는 피해는 재정으로 그냥 주면 돼요. 사실 그게 지금 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이면서 국민들한테 네. 신뢰를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늘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아쉬워하잖아요. 안 묻혔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여론이 어떻게 되냐면 전문 병원 우리도 만들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또 뭐냐면 재정이 문제거든요. 늘 돈이 문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잠시 잊어요. 알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 처음에 네. 확 산불이 났을 때 물을 많이 퍼부어서 꺼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이 물값이 얼마나 나올까 이렇게 계산하다가 이제 불이 번지는 상황이다. 네. 누가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작년에 말이죠. 새누리당 연찬회 때 당의 다수 의견은 네. 세월호 또 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 주면 안 된다. 이게 네. 다수 의견이었는데 그때 이제 정미경 의원께서 나는 생명에 대해서 좀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내가 법조인이지만 수사권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약간 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 조금만 해주시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얼굴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2살 때 어머니가 그 밑에 있는 동생을 낳다가 피를 많이 흘리고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예, 그 모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근데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는 이제 한이 많이 맺히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네. 월남전 참전 용사셨는데 고엽제 환자였어요. 네. 그리고 전쟁의 후유증을 심하게 좀 겪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논리나 어떤 무슨 원칙이나 뭐 이런 거 의해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다시 730 보궐선거로 들어왔을 때
그 당에서 그 이제 세월호 수사권 기소권 갖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논란이 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정국이 뭐 뚫고 나갈 기미가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그럴 때 여당이니까 응? 더 여유롭게 네. 그냥 수사권 기소권 준다고 해도 네.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준다고 했을 때 그걸 뭐 무슨 민간인한테 주고 뭐 그러는 예. 건 아니죠. 아니니까요. 법조인들한테 그렇죠. 주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현안 정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법 개정안, 네. 지금 국회에서 중재안을 내서 이제 의결을 하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여당은요, 어떤 의미로든 이 당청이 자꾸 싸우게 되면 국민들 싫어하시거든요. 네, 불안해야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예. 저는 더군다나 수도권 국회의원인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싸우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께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네.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 근데 그거를 여당에서 막 재의결을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물론 좋죠. 그게 안 하시면. 근데 뭐, 대통령도 또 대통령 입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왜냐하면 아니고. 그건 또 당내 아니고. 국회의원들 생각은 예. 그때 당시 상황을 다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다 본 거잖아요. 증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 원내대표나 이거 여당에서 그걸 의결하지 않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야당이 않을까요? 상당히 세게 반발할 텐데 그건 괜찮습니까? 근데 뭐 야당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야당 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죠. 이렇게까지 네. 해서 국회의장 형이 네. 수정안까지 내서 그것까지 찬성을 해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당당히 제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그렇죠. 야당은 또 야당대로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에는 제의를 사실 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의 취지는.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면 헌법을 여당이 의원들이 좀 약간 무시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좀 다른 거라고는 틀리게 대통령께서 계속 위헌을 예.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이제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국회를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신뢰하지 않으세요. 인기가 없죠, 국회가. 예, 국회가 만약에 신뢰를 받는다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 보면 헌법 53조든가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네. 부재한다는 하게 돼 의미인 거예요. 있죠. 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원칙인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위헌 논란을 아니 예를 전- 들어서 뭐 제2에 붙인다고 해도 예. 여당 의원들이 다 안 가버리면 뭐 그렇죠. 그거는 그게 끝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예. 방법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예. 방법은 방법일 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제의 자체를 안 붙인다. 이거는 조금 예. 이상한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이제 거기 가서는 그때 가서는 또 네. 뭔가 연구를 하겠죠. 제가 이제 여성 정치인들 기자로서 취재하면서도 꽤 많이 아는 편인데 약간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활달하세요. 굉장히 소통도 잘하고 아주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정치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여성 정치인들하고. 그거는 그 살아온 삶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의 삶을 예.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이제 그 지점인데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뭐 성공까지는 아니래도 그런 대로 평가받으면서 대통령을 마무리하면 여성도 정치를 참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여성 정치인들한테 앞으로 미래가 참 잘 열릴 것 같은데요. 반대로 그런 성격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이 보기에 소통도 잘 못하고 대통령을 잘 못했다 이렇게 실패한 걸로 평가받을 경우에 사실은 여자라서 실패한 게 아닌데도 괜히 그 여성 정치인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그냥 개인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실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우리 국민들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요. 아직도 그 할머니들 그다음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네, 도와달라고 네, 네, 눈물을 막 흘리시면요. 진짜.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느끼는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혼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세요. 박정희 대통령과 플러스 유경수 여사 네. 그분하고 다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다 알겠는데요. 네. 그럼 좋습니다.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스타일로 네. 국정을 끌어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냥 저는 뭐 언론이나 그냥-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 네, 입장에서는 봐도, 네. 당연히 저희는 그걸 원하죠. 저도 원하죠. 아니 좀.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잘 하셔야 네. 정미경 의원님 같은 여성 정치인들한테도 네. 좋은 일이 아니겠나요?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아, 그거는 관계없다. 그거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 뭐 여성 정치인의 문제 이런 거는 이미 그 시점을 딱 뛰어넘은 것 같아요. 이미 넘어섰다. 네, 왜냐면 이제 제가 검사가 될 때는요, 검사가 전국에서 30명이 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성이요? 예, 근데 지금은 네. 뭐냐면 들어오는 검사의 뭐 과반수가 검사가 너무 여성이에요. 많죠. 여성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죠. 여성의 그 흐름을 막을 수도 없고 어떤 여성이 잘했다, 뭐 못했다 해가지고 밑에 있는 여성이 이제 그런 시점은 다 뛰어넘은 것 같아요. 박 대통령 지지율이 29%예요. 취임 네. 이후 최저치거든요. 네. 지금 메르스 사태 대응 때문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잘하셔야겠죠. 잘하시죠. 물론 잘하셔야죠. 어떻게 잘하셔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요러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개선했으면 조금 좋겠다. 이렇게 대통령께 그냥 고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언이라기보다도요. 약간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의무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장관들을 수시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일단 1번이에요. 네. 대면 보고 예. 그냥 대면 복을 계속 받는 거죠. 그냥 네, 수시로만. 네, 응? 네. 계속 장관을 닥달하면서. 저는 일단 1번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네.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 저녁을 가급적이면 네. 많은 사람들하고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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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식사를. 네. 절대로 혼자 하게 하시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만 고쳐도 저는 그런 이게 것 같은데. 고언이에요. 당과의 관계도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상하죠. 대통령이 당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대표랑 원내대표랑 자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게 안 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은 그래도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잖아요. 자기 예.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만나시고 계속 밥 먹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당 의원들과도 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여당 예, 의원들과. 예. 국회의원 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보셨나요? 딱 한 번 뵀습니다. 한번. 따로 뵌 건 아니고요. 예, 청와대에서 왜 이제 당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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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지금 저기 수도권인데 네. 지금 내년 총선 전망 좋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이길 수 있어요? 민심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 메르스 때문에 거의 바닥 경제는 더 바닥이에요. 어려워졌고. 예, 너무 어려워요. 네. 진짜 다녀보시면 우리는 피부로 더 많이 느끼거든요. 네. 내년 총선까지는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늘 뭐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또 정치인들의 입장이니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홍보 그래도 본부장이니까 네. 다음번 총선을 위해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메르스 감염 병원 정보 공개가 늦었다는 답변이 94.7%라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또 메르스 확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신문 여론조사인데요. 청와대가 잘 깊이 되새겨야 될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치 토크 솔직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